예, 3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되면서 이제 또 경제 전망에 대한 암울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과연 이 숫자를 어떻게 읽고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대응책들이 남아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김대우 경제학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3분기 성장률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0.4%가 나왔습니다. 뭐 예상했던 것보다 낮게 나왔는데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정확하게는 0.38이죠. 예. 근데 우리는 반올림하다 보니까 0.4가 됐는데 시장의 컨센서스, 시장에서 3분기 성장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의 평균 합의치가 약 0.56 내지 57이 됐습니다. 예. 거기에 비한다면 상당히 낮은 편이죠. 그다음에 시장의 기대보다 낮은 것을 또 떠나서 지금 세간에서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은 과연 올해 연 2%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대목을 많이 관심을 가지셨을 텐데 3분기에 0.4% 성장을 하게 되면 연간으로 우리가 1분기에 0.4, 2분기에 1.0, 3분기 이런 식으로 하면 현재로서는 이런 추세라면 4분기에 1.0 이상의 높은 성장을 이룩해야만 산술적으로 이제 2.0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예. 원래 올해 우리나라의 그 정부의 경제 운용 계획상의 올해 성장률은 2.7%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4까지 내려와 있고 한국은행은 2.2%를 가장 최근에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만 2.2%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네. 현재 나타난 실적으로 보면 현재 상태는 약 한 1.8 내지 1.9 1.9 쪽에 가까운 1.8 내지 1.9 이런 정도에 거쳤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건국 이후에 1945년 이후에 2% 이하로 떨어졌던 게 딱 4번 있습니다. 예. 한국 전쟁 바로 직후인 1956년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이 사망을 했던 1980년 그리고 1997년 IMF 때죠. 또 2008년 이 금융위기 이 4번 아주 돌발적인 사태 4번만 2.0% 아래였는데 올해 드디어 2.0% 아래로 떨어진다. 이래서 세간에서는 좀 흉흉한 분위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 올해 전체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이나 정부 대응 알아보기 전에 이번 3분기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렇게 예상치를 좀 크게 하회한 주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나타난 지표상으로 보면 국민소득 계정상으로 보면 이 민간 부분, 민간이라 하면 여기서 경제학에서 말하는 민간은 기업입니다. 민간 기업들, 민간 기업들의 이 국민 경제 성장 기여도가 크게 하락을 했어요. 많이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들의 생산, 소비, 투자 활동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그나마 0.4%라는 낮은 성장이지만 그걸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 추경을 통한 밀어내기 재정 집행 때문에 간신히 그나마도 0.4% 달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종목별로 보면 국민 경제 기여도를 종목별로 보면 수출 쪽은 그런 대로 국민 경제에 여전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지금 비관적인 것이 투자 부분이에요.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투자 증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또 그 와중에 건설 투자의 경우에는 무려 5% 이상 지금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 투자가 떨어지는 것은 기업의 투자가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또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이 지나치게 중구난방식으로 각 분야에 너무 이 규제 위주로 설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건설 경기가 급격하게 죽고 있는 그런 것들이 GDP 성장률에 지금 마이너스를 주고 있습니다. 소비 역시 민간 소비 역시 조금 늘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해외 여행을 가지 않고 국내에서 쓰는 것에 따른 착시 효과일 뿐이고 민간 소비도 별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참 그러면 4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원래 시나리오는 2% 달성하려면 3분기에 0.39, 그다음에 4분기에 0.97은 나와야 겨우 턱걸이를 하는 거고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그래서 1.0은 나와줘야 이제 2% 달성이 가능해지는 건데 지금으로서는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사실
지난 2분기에 1%한 것도 좀 기저 효과가 컸기 때문에 예. 4분기에 대한 걱정이 좀 많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4분기는 현재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오늘이 10월 24일이니까 4분기의 첫 달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나타나 있는 각종 지표를 보면 수출 지표도 지금 전분기 대비 10%대 이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고 성장률 이런 것도 3%가 좀 크게 다른 추세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또 미중 무역 전쟁 국가 바깥을 보더라도 미중 무역 전쟁의 쇼크가 지금 1단계 합의를 했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불안 요인이 계속 되고 있고요. 또 국내적으로도 건설 경기 지금 GDP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설 경기 같은 분양가 상한제를 둘러싸고 정부가 계속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 데다가 규제를 할 것처럼 하는 바람에 지금 공급 부족에 의한 집값 상승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바로 지금 건설 투자가 줄어들 것이 그거 있거나 건설 투자가 줄어들 것을 예고하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4분기에 1.0%를 갑자기 돌파할 수 있을까 상당히 좀 의문이 되고요. 다만 미중 무역 전쟁이 급격히 회복이 된다든지 예. 이런 경우에는 조금 회복이 되겠죠. 특히 정부가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그저께부터 남아있는 재정 불용액, 정부 예산 중에서 아직 쓰고 있지 않은 분야를 집중 집행을 하라. 각 지방자치단체, 예. 교육기관까지 지금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소비가 또는 정부 지출이 좀 늘어나서 GDP를 조금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2% 성장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굳이 경제학적으로 볼 때는 2%냐 2% 넘었냐 이게 큰 의미는 없어요. 1.99%와 2.00% 차이는 아무런 경제학적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제라는 게 심리적 현상이고 안 된다 그러면 투자가 더 안 되고 소비도 안 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예. 이미 우리 국민들의 상당 부분이 또 정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2% 성장을 우리 경제의 마지노선으로 보아왔던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예. 그런 면에서 2% 성장에 마지막까지 기대를 걸어봅니다만은 그러나 정부가 여기서 지나치게 재정을 팽창해버리면 단기적으로 올 4분기 2%는 달성할 수 있을지언정 내년에 가면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재정을 통한 지나친 순간적인 언급요법보다는 결국은 민간 기업들의 성장 활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경제학 측면에서 그 숫자 얘기도 해주셨지만 야구에서도 3할 타자하고 2할 9푼 타자하고 완전히 다른 것처럼 예, 심리적 영향이 크죠. 그렇죠. 2.0이냐 1.9이냐에 따라서 어떤 상징적인 거나 심리적인 변화가 또 클 것 같고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수출 급반등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지금으로서는 참 쉽지 않은 전망들이 나오고 예. 있고 재정 지출 효과도 좀 이전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이제 한은의 결정에 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글쎄요, 금리 인하를 연속적으로 하기도 부담스러울 텐데 이주열 총재도 상황 변화에 따라서 여력은 남아 있다고 했고 그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 2%라는 목표에 우리가 너무 목을 벨 필요는 없다. 정부 입장에서도 2%를 달성 못하면 우리는 죽는다라고 생각할 것도 없고 또 우리 시장에서도 2% 달성이 안 됐다고 한국 경제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너무 2%라는 숫자에 연연할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중요한 것은 이게 경제는 하나의 추세거든요. 점진적으로 성장률이 급격히 지금 하락하고 있다. 이 대목을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정부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성장률이 곧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 경제 선항하고 있다. 좋다라는 계속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청와대에 그 장하성 실장 같은 분 지금 중국 대사로 가 계시죠. 그분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만 기다려주면 우리 경제개혁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그때까지만 기다려달라 이랬는데 그 연말이 지나서 올 새해가 열렸는데 그때부터 경제는 더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물론 경제가 떨어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해외 요인,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 같은 경우도 0.4%포인트 정도가 해외 요인 때문이다. 자, 그러면 나머지 요인은 뭐 한국은행 총재의 말을 100% 인정을 하더라도 그럼 나머지는 뭐 때문일까? 거기에 대한 우리 내부에 좀 반성이 좀 있어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역시 한국은행에서 취해야 될 스탠스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다시 한번 좀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 SOC나
그리고 건설 투자 관련해서도 계속 좀 힘을 싣고 있기 때문에 정부 대응 어떻게 할지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률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만 하고요. 잠깐 북한 얘기 좀 예. 여쭤보고 싶어서 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뭐 지금 나온 팩트들이나 이런 거 확인보다는 이걸 정치적으로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네.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좀 세게 또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자, 이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작심하고 그 금강산에 많은 참모들, 심지어 거기 최선이라는 외교부상까지 집결을 시킨 가운데서 이 너저분하고 보기 싫은 남한의 시설물들 다 철거해버리라. 네. 이렇게 지시를 해서 지금 일파만파 경협주가 떨어지고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전망도 암울해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북미 관계에서도 새로운 변곡점이 오는 게 아닌가 굉장히 지금 긴장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속내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단 한 가지 좀 희망적인 시그널이라고 그럴까요? 저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문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보면 썰어버리라 했는데 이것을 밑에 직원들을 일방적으로 썰어버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남한과 한국과 협의하여 썰어버리라 이랬단 말이죠. 저도 그 부분을 좀 예. 유의 깊게 보긴 그 했습니다. 대목에 대해서 이제 예. 우리 정부 일각에서 특히 통일부에서는 이것은 북한이 남한을 향해서 한국을 향해서 협의하자는 강력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것까지는 좀 너무 지나치게 아전인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금강산에 대해서 남한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불만을 엄청나게 표시한 예. 그동안에 이제 시설 개보수가 되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대한 불만 그리고 또 남한과 북한을 향해 한국과 미국을 향해서 이번 연말을 계기로 좀 돌파구를 좀 내놔라. 지금 북미 협상이 버틀렉 상태에 빠져 있는데 북한 요구사항은 미국이 먼저 제재 해제하고 들어오면 북한도 양보할 의사가 있다. 그러니까 그 카드를 가져와라. 그리고 약 1시간 전에 김계관 외교상 명의의 특별 성명이 나왔습니다. 연말까지 미국이 어떤 현명한 조처를 취하는지 바라보겠다. 이런 거로 봐서 완전히 남북 관계를 끊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굉장한 불만 표시에다가 한국과 미국을 향해서 좀 더 가져와라. 더 좋은 카드를 내놔라고 강하게 압박하는 신호로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예. 참 이건 정치적으로 해석이 좀 여러 갈래로 될 수도 있고 또 미국에서도 아직 뭐 명확한 스탠스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장 이것 때문에 남북 경협주 떨어지고 특히 현대그룹주에 대한 좀 위기감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거시적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네. 조언을 듣도록 하죠.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